혹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살짝 접질렸는데 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로 넘어졌는데 손목이 골절된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90%는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난달 65세 어머님 한 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신 후 실려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었는데 뼈 밀도가 정상인의 30%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 숭숭 뚫려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 버린 거였죠. 평소 허리가 조금 아프긴 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해요. 몸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도 나이 탓인 줄만 아셨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침대에서만 지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뼈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돼요. 침묵의 도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뼈를 갉아먹거든요. 증상이 생겼다면 이미 뼈가 상당히 약해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만 잘 드셔도 충분히 뼈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골다공증을 막는 최고의 고칼슘 음식 5위부터 1위까지의 과학적 효능,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조합, 실전 레시피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과 자가진단법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시면서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5% 향상됐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등산도 다시 다니신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골절 걱정 없이 건강한 뼈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의 뼈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매일 다양한 뼈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죠. 모든 질환이 고통스럽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에요. 한번 부러진 뼈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재골절 위험이 5배나 높아져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튼튼한 뼈로 살고 싶다는 마음. 가까이서 많은 환자를 봐온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화분을 기를 때 물만 주면 될까요? 햇빛도 쬐어주고 영양제도 줘야 잘 자라죠. 우리 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골다공증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뼈 밀도의 30%까지 손실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겨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골다공증은 척추압박 골절이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뼈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뼈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뼈는 계속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하면 충분히 뼈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으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뼈는 다른 장기와 달리 평생에 걸쳐 재생될 수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만 갖춰도 얼마든지 뼈 밀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1년에 골밀도를 5 내지 1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골다공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망하긴 이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실천해도 뼈를 지킬 수 있어요. 먼저 골다공증을 막는 최고의 고칼슘 음식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순위는 단순히 칼슘 함량만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칼슘 함량, 흡수율,
그리고 일상에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긴 순위입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흡수가 안 되거나 먹기 어려우면 소용없거든요. 골다공증을 막는 5위 음식은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에요. 100g당 약 27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의 2.5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아몬드의 진짜 장점은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인,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줘요.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이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아몬드를 드실 때는 하루에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런데 아몬드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볶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볶는 과정에서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염분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서 뼈 건강에 해로워요. 세 번째는 아몬드를 물에 담가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6 내지 8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아몬드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거트에 아몬드를 잘게 부셔서 넣고 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셔보세요. 요거트의 칼슘과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만나서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또는 아몬드를 갈아서 아몬드 밀크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시중에 파는 아몬드 밀크보다 첨가물이 없어서 더 건강하거든요. 샐러드에 슬라이스한 아몬드를 뿌려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채소의 비타민 K와 아몬드의 칼슘이 만나면 뼈 형성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골다공증을 막는 4위 음식은 바로 멸치가루예요. 작은 생선을 가루로 만든 것이라고 무시하시면 큰 코 다쳐요. 멸치가루 100g에는 무려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양이죠. 특히 뼈째 갈아서 만든 멸치가루는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멸치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절대 필요한 영양소인데 햇빛을 쬐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쉬워요. 특히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멸치가루가 훌륭한 비타민 D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멸치가루를 고르실 때는 색깔이 너무 하얗지 않고 자연스러운 회색빛을 띠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하얀 멸치가루는 표백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멸치가루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멸치가루는 습기에 약하니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멸치가루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한 큰술과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서 김에 싸먹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멸치가루의 칼슘, 참기름의 비타민 E, 김의 요오드가 만나서 영양이 더욱 풍부해져요. 김 한 장에 밥을 올리고 멸치가루를 뿌린 후 돌돌 말아서 드시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편한 한 끼가 돼요. 멸치가루 볶음밥을 만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볶아보세요. 계란의 비타민 D와 멸치가루의 칼슘이 만나서 흡수율이 높아져요. 멸치가루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는 마지막에 멸치가루를 넣어서 살짝만 끓여주세요. 오래 끓이면 비린 맛이 날 수 있거든요. 다만 멸치가루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하루에 1-2큰술 정도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골다공증을 막는 3위 음식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시금치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4배에 달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또한 시금치에는 엽산도 풍부한데 엽산은 뼈를 파괴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시금치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많아서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구어서 수분을 꽉 짜내고 참기름과 마늘을 넣고 무쳐서 드세요. 참기름의 지용성 비타민이 시금치의 비타민 K 흡수를 도와줘요. 시금치를 생으로 드실 때는 어린 시금치를 선택하세요. 베이비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낮아서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데 성숙한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시금치 샐러드를 만드실 때는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보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져요. 시금치는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데친 시금치를 한번 먹을 양씩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드실 수 있어요. 냉동 시금치를 사용하실 때는 해동 후 물기를 충분히 짜내고 조리하세요.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된장을 먼저 풀고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어서 살짝만 끓여주세요. 오래 끓이면 시금치가 무르고 영양소도 파괴돼요. 골다공증을 막는 2위 음식은 바로 두부예요. 두부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예요. 두부 100g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특히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에 칼슘이 풍부해서 일반 콩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아져요.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의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부를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간수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 일부 제품은 화학 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은 칼슘 함량이 낮을 수 있어요. 또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두부를 드실 수 있어요. 두부는 부드러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칼슘 함량이 더 높아요. 두부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 때는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후 팬에 기름 없이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세요. 그 위에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돼요. 두부조림을 만드실 때는 간장보다는 된장을 사용하시고 당근, 양파 같은 채소를 함께 넣어서 영양을 더해보세요. 마파두부를 만드실 때는 돼지고기 대신 버섯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을 잘게 다져서 사용하면 고기 같은 식감도 나고 칼로리도 줄일 수 있어요.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는 멸치 육수를 우려서 사용하면 칼슘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두부는 하루에 100 내지 150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이 정도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30%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요. 드디어 골다공증을 막는 1위 음식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바로 참깨예요. 참깨는 우유의 10배가 넘는 칼슘을 함유한 놀라운 식품이에요. 참깨 100g에는 무려 116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칼슘 권장량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참깨의 진짜 가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구리, 망간 같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네랄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줘요. 참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있어요. 세사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뼈를 포개하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참깨의 리그난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후 여성들의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참깨는 단순히 칼슘이 많은 식품을 넘어서
종합적인 뼈 건강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깨를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참깨는 껍질이 매우 단단해서 그대로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돼요. 그래서 참깨는 반드시 볶아서 갈아서 드셔야 해요. 참깨를 볶을 때는 중불에서 5 내지 7분 정도 볶아주세요. 참깨가 톡톡 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으면 돼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볶은 참깨는 절구에 넣고 갈거나 믹서기를 이용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세요. 참깨 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참깨 가루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요거트에 참깨 가루 1큰술을 넣고 바나나나 베리류를 함께 넣어서 드셔보세요. 요거트에 칼슘과 참깨에 칼슘이 더해져서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밥을 지으실 때 참깨 가루를 넣어서 지어보세요. 밥 한 공기당 참깨 가루 한 작은술 정도면 충분해요.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나물을 무치실 때도 참깨 가루를 넣으면 맛과 영양이 모두 업그레이드 돼요. 특히 시금치나물에 참깨 가루를 넣으면 칼슘과 비타민 K가 만나서 뼈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돼요. 참깨 가루는 하루에 2큰술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이 정도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4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막는 최고의 고칼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칼슘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비타민 D가 풍부하니 참깨나 두부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2대1이에요. 아몬드, 호박씨, 현미,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니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요거트에 아몬드와 바나나를 함께 넣어서 드시는 거죠.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칼슘과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비타민 K가 풍부해요. 그래서 시금치나물에 참깨 가루를 넣어서 드시거나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 돼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칼슘과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뼈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에 칼슘이 침착돼서 만들어지거든요.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니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물이나 우유를 마시세요. 두 번째는 나트륨이에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찌개류를 줄이고 담백한 맛으로 드세요. 세 번째는 인산이에요. 탄산음료,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네 번째는 옥살산이에요. 초콜릿,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도 떨어뜨려요.
이제 실생활에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요거트에 참깨가루 1큰술, 아몬드 대여섯 개, 바나나 반 개를 넣어서 드세요. 여기에 키위나 딸기를 추가하시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가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뼈 건강 조합이 돼요. 점심에는 시금치나물에 참깨가루를 넣고 두부조림이나 두부 스테이크를 함께 드세요. 여기에 멸치볶음이나 멸치국을 곁들이면 칼슘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저녁에는 두부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고 멸치 육수로 우려서 끓여 드세요. 밥에도 참깨가루를 살짝 넣어서 지으시면 고소한 맛까지 즐길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아몬드 대 6개나 참깨가루를 넣은 두유를 드세요. 운동 후에는 우유에 참깨가루를 넣어서 마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3끼와 간식을 조합하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인 800에서 1000mg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특히 중력을 이용한 운동이 뼈 건강에 가장 좋아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3, 4회 30분씩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이 가해져서 뼈 밀도가 높아져요. 두 번째는 적절한 햇빛 노출이에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하루 15 내지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시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골절 위험을 2배 이상 높여요. 술도 과도하게 마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가속화시켜요. 금연은 필수고 음주는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너무 마르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부족해서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무거우면 관절에 부담이 가서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뼈 건강에 가장 좋아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 재생이 활발해져요. 하루 7 내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항목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50세 이후에 가벼운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둘째, 키가 젊었을 때보다 3cm 이상 줄어들었다. 셋째, 등이 굽어지거나 앞으로 숙여진다. 넷째, 허리나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다섯째,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환자가 있다. 여섯째, 폐경을 경험했거나 조기 폐경이 있었다. 일곱째,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 복용한 적이 있다. 여덟째,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자주 한다. 아홉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열째,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50세 이후 여성이나 70세 이후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골밀도 검사는 DEXA 스캔이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방사선 노출량도 적고 검사 시간도 10 내지 15분으로 짧아요. 검사 결과는 T-스코어라는 수치로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해요. 골감소증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약물 치료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습관을 병행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우유만 많이 마시면 뼈가 강해진다. 틀렸습니다.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해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함께 있어야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나이 들면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틀렸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나이가 들어도 뼈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충분하다? 틀렸습니다. 천연식품에서 섭취하는 칼슘이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어요. 네 번째,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병이다? 틀렸습니다. 남성도 7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음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영양 관리를 병행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막는 최고의 고칼슘 음식과 뼈 건강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참깨, 두부, 시금치, 멸치, 아몬드 중에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뼈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뼈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튼튼한 뼈로 지키는 자유로운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